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고 빌리는 곳에서 행사와 전시, AI 교육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광역자치단체마다 대표 도서관을 두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 도서관이 현재 충북과 강원만 없다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5년 동안 행정 절차만 진행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다음 지방선거 이후로 치워놨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오동동 밀레니엄타운 부지입니다. 총 사업비 833억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7,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충북 도립대표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초 충북 아트센터 건립 규모를 확대하면서 해당 부지를 아트센터 부지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충북도는 청주에 공공도서관이 15곳이 있지만 대표 공연장은 없어 아트센터가 더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적합한 대체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시군의 공모 그 방식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여러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 협의도 하고. 그런데 대표 도서관 건립은 김영환 지사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이시종 지사 시절인 2020년부터 전담팀을 꾸려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적정과 보완 의견을 받았고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일정의 어떤 전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공시설물에다가 계획이 돼 있던 건데 그 아트센터 공연장 같은 걸 쳐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서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가? 대표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고 개별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대표 도서관이 없는 곳은 충북과 강원뿐입니다. 충남에 있는 모든 시책을 다 담당하는 그런 도서관으로서 그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공론장 역할도 하고 문화예술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도서관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이 사실상 다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제대로 된 추진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을지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붕괴를 대비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군용 드론의 저수지 제방 공격을 가정한 훈련 현장을 이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반 드론의 4배에 달하는 군용 드론이 진천군 백곡 저수지 상공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윽고 저수지 제방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자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상황실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합니다. 경찰은 현장 통제, 군은 남아있는 폭발물을 점검하고 소방은 화재 진압과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지연습 실전 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천 백곡저수지 제방 붕괴를 가정한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저수지와 같은 대형 농업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응급 복구 능력을 높이고 진천군에서 가장 큰 저수량을 갖고 있는 백곡저수지는 실제 제방이 붕괴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모의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훈련을 직관하고 보니까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관에서나 또 군에서나 이런 훈련을 하니까 농업인들도 같은 시각 진천군도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러와 재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의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진천군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를 본격 추진합니다. 군은 오늘 송기섭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TF를 조직해 관내 모든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3일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에는 현재 이완용의 차남이 소유한 토지를 비롯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소유로 추정되는 729개의 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원내 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행안위에서 조사 목적과 대상, 기간 등 세부안을 정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이 2.0으로 진화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현장 교사가 참여했고 학부모와 쌍방향 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내자 학생들이 각자 화면에 답을 적습니다. 교사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화면을 확인하며 개별 피드백을 주고 한 학생의 답안을 띄워 함께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때 정말 수업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가, 또는 이게 어떻게 되면 더 산만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모니터링 기능이 생겨서 1:1 첨삭 지도도 가능하고 학생들 관리가 더 용이해져서 그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다채움이 교수 학습 중심에서 더 나아가 커뮤니티와 소통 기능까지 갖춘 2.0으로 진화했습니다. 글을 올리면 친구들이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기며 서로의 학습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1:1로밖에 대답을 못하잖아요. 근데 다채움은 응원하는 댓글도 자유분방하게 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다채움 2.0은 기획 단계부터 현장 교사와 전문가가 함께 설계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접속해 자녀의 학습과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수업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충북교육청은 다채움 2.0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청주시는 중국산 전기버스 안전점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 결함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가 청주 지역의 한 운수업체를 인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전기버스 선정과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청주시의 전기버스 200여 대 중 2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로 21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청풍호반을 무대로 휴양영화제의 전통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시기와 장소를 모두 바꾸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고 음악영화제로서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물만한 영화, 바람난 음악. 한여름 청풍호반의 빼어난 경관 속에서 휴양과 함께 즐기는 음악영화제로 자리 잡았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하지만 올해는 시기와 장소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서 9월로 개최 시기를 늦춘 데 이어 올해는 청풍호반 대신 제천 도심으로 전 무대를 옮긴 겁니다. 개막식과 대표 공연 원서머 나잇은 모산 비행장에서 열리며 공연 사전 티켓은 이미 매진됐습니다. 예매자의 60% 이상이 수도권 등 외지 관객으로 분석되면서 교통 편의성과 수용 규모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비행장이란 이 공간이 일단은 대규모 인원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한 5천 명 이상의 이미 티켓이 예약이 됐고요. 1일 기준. 그리고 수도권에서 교통이 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청풍에 비해서. 하지만 20년 동안 이어온 휴양형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기와 장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은 다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래도 우리 청풍호에서 옆에서 이렇게 해서 개막식하고 뭐 원서머 나잇 뭐 이런 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영화관 없는 영화제라는 논란 속에 올해는 2년 전 폐관한 영화관을 보수해 활용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으로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변화와 논란 속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제천시가 수도권 광역철도와 전철을 제천까지 연장하는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인천공항에서 원주까지 연결된 GTX-D 노선을 제천까지 37km 연장하는 방안과 파주 문산역에서 양평 지평역까지 운행하는 경의중앙선 전철을 제천역까지 70km 연장하는 방안을 분석하는 것으로 내년 7월까지 추진됩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제천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천 1호 공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하반기 충북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규모는 6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하반기 발주 계획이 11조 4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0.5% 수준입니다. 이처럼 충북 발주액이 저조한 것은 전국 발주의 69%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일부 대형 사업은 본사에서 직접 발주해 지역본부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철은 헌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학생과 직장인들이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시기적으로 혈액 공급이 달리기 때문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해마다 3-4차례 헌혈데이를 운영해 사회 공헌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사업장 한켠에 헌혈 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헌혈데이. 직원들이 간단한 문진과 상담을 거친 뒤 헌혈에 나섭니다. 대기자들로 붐비다 보니 헌혈 버스가 비좁게 느껴집니다. 이 30대 직원부터 50대 고참 사원들까지 사랑을 실천합니다.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다 보니 20대의 한 여직원은 이번이 헌혈 100회에 이를 정도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직장 동료들은 감사와 축하의 마음으로 꽃다발과 케이크를 전합니다. 혈액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항상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꾸준히 헌혈을 하다 보니 이번에 100회 헌혈을 하게 되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49살의 한 직원은 우연히 헌혈을 통해 건강관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203차례나 헌혈을 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100회를 목표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막상 100회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뭔가 지속적으로 하면 건강관리도 되지만 또 주위에 필요한 부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의 참여로 모아진 혈액은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좋은 기운이 저희 사업장 내에도 이렇게 많이 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게 좀 젊고 좀 이렇게 나누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헌혈데이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오는 11월 청주와 베트남 나트랑을 잇는 신규 노선을 취항합니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로부터 나트랑 노선에 대한 공식 운항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선은 에어로케이의 4번째 동남아 정기 노선으로 오는 11월 14일부터 하루 한 편씩 매일 운항됩니다. 정상혁 전 보훈군수가 재임 시절 산림 레포츠 시설 운영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차례에 걸쳐 산림 레포츠 업체 A사가 내야 할 사용료 6,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전 군수가 지인이 운영하는 A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주 LNG발전소 건립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충주 문화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대규모 거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책위는 전기료 감면이나 기업 유치 등 충주시의 LNG발전소 건립 명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올바른 행정을 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전기위원회를 통해 충주 LNG발전소 건립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와 청주복지재단, 청주시 약사회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약국은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행정기관과 복지재단에 알리고 관계기관은 취약계층 상담을 통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과 미용실 등 민간시설과 함께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제6기 공공건축가로 11명을 위촉했습니다. 민간의 건축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조정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까지입니다. 충청북도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청주 프로젝트 2025 기획전이 내일 개막합니다. 재생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청주시립미술관 본관과 당산 생각의 벙커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11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의 현대미술 작품 40여 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 A씨를 뒤에서 끌어안은 50대 지적장애인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40분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씨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의류 매장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2일 오후 12시 38분쯤 충주시 성소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돈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에 찍힌 차량을 수배해 범행 4시간 만에 달아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한국교원대가 오늘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교원대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재를 추진하고 우수 기간제 교사 지원을 위한 시스템 정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교사 역량 강화와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지원 체제 강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 최대 360만 원, 2년간 7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청년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구입과 전세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음성군이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습니다. 자율개발사업 대상지는 생극면 생1이, 소이면 충도 1, 2, 음성읍 사정 1, 2 등 3곳,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금왕읍 용계 1입니다. 자율개발사업은 마을당 5억 원, 종합개발사업은 마을당 10억 원이 지원되며 시설 개선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